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벌써 10월 17일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잔스틱님, 웃견님, 도라이님, 네, HJ님, 팡큐님, 가을아트님, 점핑님. 야, 이제 지금 뭡니까? 우리가 아니고, 축하합니다.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고생 끝이죠. 고생 끝. 네, 고생 끝. 보유하신 분들 축하. 최저점 매도하신 분들은 안티들. 네, 안녕하세요. 마라탕님, 네, 반갑습니다. 야구딘님, 네, 초이보물선님, 웃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2차 전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방원 움직일 때 소외, 반도체 움직일 때 소외. 이제 움직이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움직일 때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합니다. 네, 변수는 좀 있긴 해요. 네, 미국 시장이 좀 변수예요.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긴 한데, 미국이 만약에 조정이 들어올 경우 국내 시장하고의 디커플링, 디커플링 여부, 요거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자, 야, 근데 진짜 우리가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 그죠? 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2차전지 매수. 이제부터 반도체보다는 2차전지다.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어저께 2차전지가 저는 그 장을 10시까지만, 오전 10시까지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부 또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걱정이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에코 프로 BM 같은 애들은 정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142,000원이었는데 이거 돌파했죠. 돌파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고민이 생기죠? 이게 또 본전이 왔으니 매도를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이제 서후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서후 버전. 안 돼요. 아셨으면 7번. 안 돼요. 아셨어요? 네. 서후 버전입니다. 안 돼요. 팔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급 자체가 최근에 저는 좀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이제 해운주부터 시작해서 급등하고 2차전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급등하고, 그 다음 우량주에서 자동차 간다고 했는데 급등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나 조방원이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거에 비하면 좀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완벽하게 이제 뭐 소외됐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후발로 움직이는 업종들을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하면서 좀 그래도 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진짜 뭐 100점 만점의 빵점은 아니다. 그래도 한 4, 50점은
네. 4, 50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좀 많이 쏠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네, 우리 저번에 이제 이번에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급하게 상승하면 이제 뭐가 돼야죠? 네. 뭐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공매도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이 공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2차 전지를 몰리신 모든 분들은 이번에 꼭 수익을 나서 네, 청산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국 좀 시장 좀 볼게요. 뭐 이슈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간략하게 좀 보면 이제 미국은 지금 좀 빠졌죠. S&P 500 0.6% 빠졌고 나스닥도 0.5% 빠졌어요. 그래서 이 맨날 똑같은 얘기라서 좀 지겹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딱 요것뿐이 없어요. 아이고, 해외 선물이 왜 열리냐? 미국 시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꼭 되게 중요해요. 이거. 네. 자, 국내 시장이 지금은 특히 코스피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님들께서 이게 뭐지? 미국이 하락해도 우리나라는 급등하네. 그래서 미국 시장 신경을 안 써요. 이제 미국이 빠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는 꼬할 거다. 우리나라 시장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강하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무시하거나 신경을 안 쓰는데 안 씁니다. 쓰시는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건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면 자, 이 다우에서는 45,500포인트가 여기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네. 45,500포인트가 생명수. 이 뭐냐면 45,5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해요. 만약에 이제 이탈한다. 이거는 뭐 이탈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을 거냐, 영향을 지금처럼 안 받을 거냐, 이걸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영향 받는다고 봐요. 받는다. 네, 결론은 이제 제 의견은 신현식 파트너 의견은 미국이 이제 다우가 45,500포인트 이탈할 경우에 디커플링 되는지 국내 시장과 봐야 되는데 저는 영향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의견은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그랬어요. 박스권. 네, 여기 22,000포인트 이탈하면 이거는 조정이에요. 그냥 조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 한번 좀 볼게요. 특히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강했죠. 지금 보면 짠! 열려라. 자, 이 코스피가 지금 이제 하늘 천정 모르고 올라가요. 그래서 야, 이 미국이고 뭐고 개뿔 뭐 미국이고 뭐고 간에 야, 이거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
주식은 특히 코스피 쪽은 빠질 수 있다. 지금 이제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미쳤죠. 좀 사실 미쳤어요. 네. 어저께 뭐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미쳤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그러면 지금의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의 그런 심리 상태는 그냥 지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이제 기다리지 않으면 이제 못 산다. 기다리면 못 산다. 그냥 들어가자. 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좀 보시면 이제 어저께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한 이유는 뭐죠? 반도체 신고가 돌파한 이유 설명드릴게요. TSMC 때문에 그죠? 그죠? TSMC의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갱신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제가 이제 코스닥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어저께까지는 코스피가 올라갔죠. 요것도 설명드릴게요. 뭐 TSMC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TSMC 3분기 매출액이 45조 8,500억,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순이익이 21조,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 매출액은 30%, 영업이익은 순이익이죠. 순이익은 39%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순이익과 매출액이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TSMC CEO가 하는 말이, 이게 지금 AI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 네, 훨씬 강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그 최근에 이제 환율 부분은 좀 있긴 하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6조 5천억 정도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6조. 코스닥은 4,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2배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은 코스피. 근데 이제 이게 코스피 쪽에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위주로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코스피 또한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시장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국내 시장의 호재 때문에 그래요. 네, 부동산 규제. 네. 이 생각보다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좀 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는 좀 요거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재명 정부 때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 힘들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아셨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아셨으면 1번. 이재명 정부 동안은 지금 부동산 보시게 되면 지금 풍선 효과 줄이기 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뭐 이 지금 근방에 다 규제했잖아요. 그죠? 일단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돈 벌기 힘들어요. 영원히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 동안은 힘들어요. 앞으로 만약에 부동산이 더 움직이면 대출 규제를 더 하거나, 이 규제 지역을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풍선 효과가 이제 이 경기도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인천 쪽으로 만약에 뭐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여기까지 확대하겠죠. 계속 확대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부동산을 좀 매도를 하실 분들은 지금 팔기보다는 냅두고, 네, 이재명 정부 끝나고 나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지 마시고, 그래서 정부의 기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시그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제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버니까 이 자금을 주식 투자해라.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급등한 부분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금들을 증시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주가 좀 상승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저께 또 이제 트럼프가 또 헛소리를 또 했죠.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저께 주가 상승한 거는 이제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 그죠? 그러니까 25%에서 특히 15%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갔다? 자동차, 그죠? 근데 트럼프가 또 이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죠. 이거는 이제 또 선불 요구해서 봐봐요. 3,500억 달러를 조기 선납 요구를 했어요. 지금 네,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막 지금 보면 500조 원의 현금성을 조기 선납을 요구했다. 네, 이거 받아들여질까요, 여러분들? 안 받아지죠.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초등학생을 냅둬도 아니 뭐 우리가 미국의 3,500억 달러를 빌린 것도 아닌데 남의 돈을 선불을 요구하고, 그죠? 맞죠? 이게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젠다? 10월 31일 날 에이펙에서 이제 한국하고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게 지금 관세가 지금의 주가 상승은 두 가지예요. 지수 상승이라고 그렇게.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나 때문에 올라갔고,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했어요. 근데 만약에 10월 30일 날 이 관세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난다. 성과 없이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네. 테러 조직보다 더한 요구예요. 네. 성과 없이 끝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악재되겠죠. 네, 그리고 불변이에요. 불변. 뭐가 불변이다? 절대 선불로 3,5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한테 주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럼 이제 뭐가 부각돼요? 만약에 31일 날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면 뭐가 생기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동차가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31일 이전에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은 고점에서 일부 정리하는 게 좋다.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주가 상승이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관세 협상의 기대감, 이게 만약에 관세 협상이 난항을 이루면 네, 지금 상승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했는데 이 유동성들이 증시로 안 들어와요. 네, 증시로 안 들어와요. 그 문제가 좀 있겠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11월 31일, 자, 11월 1일, 6일이에요, 6일. 6일에까지 셧다운, 미국 셧다운이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뭐가 된다? 뭐가 돼요? 최장기 셧다운 최장기 35일을 돌파한다. 그래서 10월 말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네, 무지하게 중요해요. 10월 말까지는 셧다운도 어느 정도 뭐 진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제 그 셧다운에 따른 악재가 지금 현재로는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으면 4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주가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한없이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두고 10월 말쯤에는 네, 뭔가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조정 가능성이 그 이전에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전에 보면 트럼프가 푸틴 통화를 통해서 헝가리에서 2주 만나 종전을 논의한다. 네, 이게 푸틴이 이제 지금 보시면 버티다가 이제 힘들어졌죠. 네. 우크라이나가 이제 불리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그 러시아의 정유시설 지도 그러니까 위치 알려주면서 이제 드론 공격하면서 이제 똥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2주에 이 헝가리에서 뭐 한다고 하긴 하지만 네. 뭐 결정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 이런 거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재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에서 이제 3,500억 선분 달라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준다.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건 이제 200억 달러뿐이 안 된다. 분명히 선을 그었고 그 이상은 아마 협의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거는 이제 통화 수합이에요. 네, 통화 수합. 그러니까 1번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 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재무부 간의 통화 수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이제 단독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화 기반의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통해서 미국과 협의 중이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9월 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4,2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할 건지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을 할 건지 좀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통화 수합이 진전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금값 상승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6일까지 셧다운 합의가 안 되면 금값은 계속 상승한다 라는 거. 네. 네, 금값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네, 은도 상승합니다. 네. 은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가 있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 특히 중국이 히토류 규제를 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100% 관세 매기겠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한 발이 아니고 세 발 물러서 세 발.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한 세 발은 물러섰습니다. 무슨 얘기였냐? 에이펙에서 이제 정상회담 뭐 시진핑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관세 100% 매기겠다고 했는데 불리해요, 미국이. 네. 그래서 무슨 얘기였냐? 꼬리를 내렸죠. 야, 우리 중국 히토류 수출 규제를 풀어주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3개월 이상 연장해 주겠다. 네. 그죠? 되게 희한하죠. 네. 세 발 물러섰어요, 세 발. 네. 히토류 규제 풀어주면 관세 이거 내가 130% 매기는 거 100%더 매기는 건 3개월 연장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에펙 정상회에서 만날 용의가 있다. 안 만난다고 볼 일 없다 그랬죠. 만난다고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트럼프가 이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긴 하지만 자기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바꾼다고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트럼프가 본인이 불리해지면 꼬리 내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굳이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종속국이 아니고 우리는 우방국이잖아요. 우방국인데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종속국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제 그 앞으로 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에 달려 있는 거죠. 히토를 풀 거냐 안 풀 거냐. 네. 히토를 풀 거냐 안 풀 거냐. 뭐 그거고. 그럼 이제 관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해질 거냐 말 거냐. 그거죠. 만약에 이제 수출 규제를 안 푼다. 그러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악재가 큽니다. 네. 악재가 크다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오늘 뭐가 있죠? 네. 유럽 종양학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가 아니고 한미약품을 한 달 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상승했죠. 이제 뭐 상승한 이유는 AI 사이클에서 2차 전지 언급,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언급, 그리고 ESS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관련 기업도 AI 수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수출 제한에 따라서 국내 소재주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LNF, 에코프로 BM, 첨보, 뭐 이런 것들, 폐배터리, 리튬 전체적으로 상승했고, 자동차는 한미 관세 타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는 3,7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서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실적.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화학업종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다. 자, 오늘 이제 볼게요. 어저께 그 급등한 거 무색하게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합니다. 그죠? 개파락해서 출발하는데 2차 전지 섹터들은 어때요? 네, 2차 전지 섹터들은 좀 강밥입니다. 광밥이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푸틴을 만나서 헝가리에서 만나서 이제 그 종전합상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대장이 뭐다? 전진 건설 로봇.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그 2차 전지에서는 첨보.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테마에서 에르코스라든가 꿈비 요거 이런 것들 좀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의 조정은 지수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수 조정과 상관없이 뭐 2차 전지 섹터들은 아직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근데 조금 이건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이제 2차 전지에서는 뭐가 못 가고 있죠. 전고체 관련주는 좀 못 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요번에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나는 2차 전지 이제 갖고 있는데, 네. 자, 나는 2차 전지를 갖고 있는데 수익권이다. 한 4번 한번 찍어보세요. 4번. 네.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수익 중이다. 4번. 자, 제가 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한테는 2차 전지 중에서 뭐가 가장 많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 그러면 신한식 파트너는 2차 전지 주식을 회원들한테 추천하면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을 추천해야 되겠죠. 그죠? 맞으면 7번. 네. 맞으면 7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죠? 봐봐요.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좋다 그랬죠. 이게 주도주가 될 거라 그랬죠. 이게 제일 좋으면 에코프로 형제는 매도하고 포스코 퓨처엠 사라고 한 거 아니죠. 같이 갈 거다. 네, 같이 갈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에코프로 삼형제들은 상승률이 좀 적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3일 동안은 그렇게 됐어요. 3일 동안. 근데 결국에는 다 간다고 그러죠. 에코프로 삼형제.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을 사라고 했겠죠. 그죠? 네. 근데 아니다. 저희 유료 회원님들은 에코 삼형제 주식 중에서 한 종목 샀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으면 5번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해했으면 5번. 이해했죠? 포스코 퓨처엠 안 샀고요. 저희는 네. 에코 삼형제에서 하나 샀어요. 하나. 네.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뭘 사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냥 2,000원지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수익률은 몇 프로냐? 한 20, 한 몇 프로 돼요. 아, 근데 이 코오롱 모빌리티 못 써서 좀 아쉽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조정 분위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아까 다우, 나스닥 그 라인 이탈하면, 저는 이제 생명선 라인 이탈 가능성 높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막 어저께 뭐 고점 돌파하고 막 좋다. 그래서 막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 경계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 로봇주들은 이제는 정리해야 돼요. 특히 로봇하고 반도체는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로봇하고 반도체 정리하라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매도하라고 했는데 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뭐 로봇주가 뭐 저점에서 이렇게 100% 올랐어요. 제가 이제 매도하라고 그러고 한 20-30%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꺾였어요. 그럼 20% 더 올라갔다고, 네, 욕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어깨 80만 먹고 팔아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고 조금 더 올라갔다. 네, 이거 갖고 이제 뭐 더 올라갔네 만에,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틀릴 수 있어요. 네, 맞출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부분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올라가도 고점이다. 이거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100% 올라갔다가 제가 얘기하는데 80%에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한 20%더 가고 좀 기다렸다 떨어지면, 이게 50 밑으로, 상승폭이 50 밑으로 빠져버리면 그 어깨에서 판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팔고 이제 좀 더 가면 막 안티하거나 막 그러시는데, 네, 정확하게 고점 맞출 수는 없고, 어깨에서 파는 게, 제가 얘기하는 고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입니다. 어깨.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냐, 또 에코, 이제 오늘 또 에코가 또 난리치네요. 확실하게 이게 이제 돌아서잖아요. 뭐가 돌아서냐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2차전지 넘어간 거는,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네, 로봇은 분명히 이제 조정 들어옵니다. 반도체라든가 반도체하고 로봇하고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둘 중에 하나 업종이 완전 무너지잖아요. 네,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로봇이 먼저 무너져, 그럼 반도체 조정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완전히 조정이에요. 그럼 로봇이 또 조정 들어옵니다. 네, 이해했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관심주를 이제 좀 안 드릴게요. 그냥 안 드리고 그냥 업종에서 이제 이런 업종은 뭐 이렇게 한다. 뭐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네. 잘해줘도 욕먹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줘도 욕먹고 잘못하면 더 욕먹고 10개에서 8번 얘기해서 맞추고 한 2번 틀리면 욕 박살나 직설나게 맞고 그래서 굳이 그러면 그럴 바에는 이제 안 하는 게 낫다. 네, 굳이 뭐 제가 종목을 얘기해줘서 그렇게 안 하고 네, 안 하겠다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뭐죠? 그 에르코스가 이제 그 저출산 관련주죠. 네, 저출산 관련주. GC셀. 오늘은 이제 유럽 종합학기 열리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빠지는지 한번 좀 차익실현 매물 나오는지 보세요. 네. 그리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거 무너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냐? 삼성하고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둘 중에 한 명이 누가 먼저 11선을 이탈하느냐 여부에 따라 걸려 있어요. 11선. 네, 여기 이탈하면 이제 예를 들어 삼성이 먼저 이탈했다. 그러면 하이닉스 이탈하고 지수 빠지고 뭐 하이닉스가 먼저 이탈했다. 그럼 삼성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1선 이탈했어요. 근데 삼성이 양봉이에요. 그럼 이제 조만간 2, 3이 있다 빠져요. 그럼 이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 봐야 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하이닉스도 좀 제한적이고. 네, 제한적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3, 4일 전에 반도체 팔아서 2차전지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더 베스트는 이제 있는 힘껏 이에 악물고 이를 악물고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이를 악물고 됐죠? 네, 이를 악물고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추천주가 어떻게 된다. 사실 이번 상승에서 제가 지금 매매를 좀 못한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이고야. 매매 못한 건 인정해요. 2차전지로 뭐 빨리 회복해야지. 야, 코롱 모빌리 얘는 또 가네. 저거 놓쳐갖고 너무 아까. 어디가 IPS, LNF. 이 2차전지는 그냥 이제 묻지마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고점보다도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지금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서 에코 삼행전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차전지에서 못 간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로도 넘어갈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에코 삼행제 놓치신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 놓쳤어요. 그래서 에코 들어갔는데 에코 들어갔어요. 그럼 잘한 거고. 포스코 퓨처엠도 놓치고 에코 삼행제도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못 간 애들 있잖아요. 2차전지에서 상승 못한 애들.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아무튼 뭐 힌트 드렸어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는 전고체 관련주들은 좀 못 갔었거든요. 근데 전고체 관련주는 좀 갑니다. 2차전지에서 이제 가장 먼저 상승했던 거는 세비캠.
그럼 지금 2차전지를 들어가면 어떡하냐? 에코 삼형제나 뭐 이런 거 포스코 피처엠 더 가긴 갈 건데 더 가긴 갈 거예요. 근데 타이밍은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양봉이 때보다는 기다렸다가 음봉 나오면,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면 다우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렸던 생명선 이탈해서 조정 나오면 그때 봐서 타이밍 봐서, 혹은 생명선 이탈하고 다우나스닥이 기술적 받는 구간 제가 언급해드리면 그때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적으로 이제 새로운 업종을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끌고 가는 게 좋다. 아, 웃견님 안녕하세요. 뭘 얘기하라는 거죠? 네. 코밀. 코밀이 뭐야? 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또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고야.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 2차전지 관련주에서 못 올라간 것들 한번 좀 봅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선물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다 이거 빠지면 무조건 반도체는 빠져요. 빠지는데 2차 전지는 빠졌다가 지수보다 강한지 확인하셔야 돼. 잠깐만요. 2차. 한번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수익률 한번 써보세요. 한번 수익률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봅시다. 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수익률 한번 써보세요. 수익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1000포인트 아니면 50포인트, 그죠? 얘기했죠? 자, 한번 이제 2차 전지에서 안 움직인 거 주식들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또 요거 주식 언급하면 또 추천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봐봐요. 2차 전지에서 관련돼서 상승하지 못한 주식 말씀드릴 건데, 이거 또 추천했다. 상승하러 갈 수 있는데 또 하락하면 또 너가 추천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추천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말씀. 알아서 매면 알아서. 추천이나 리딩은 이제 뭐 유료 서비스 받으시고, 저 말고 이제 다른 저는 지금 회원 안 받아요. 삼성 SDI 고요. 얘도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 올랐고, LNF 올랐고, SKC SK 솔브레인, 이렌텔, PNT, PNT도 톱테기 거래는 코인테크. 잠깐만요. 왜 안 나오냐? 왜 나와라. 야, 에코프로가 11% 올라가네. 네, 이것도 괜찮네요. 이거 실적 괜찮네. 코인테크도.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시세가 막 연속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사실 공매도가 많은 애들, 공매도가 좀 많은 애들 위주로 움직여서 제가 봤을 때는 솔브레인 좀 그렇고, SKC도 괜찮고요. 근데 무거워요. 코인테크나 SKC 괜찮아 보이네요. 아, 오늘 LNF가 많이 올라오네요. 대주전자재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음, 한농화성 이런 것도, 이건 전고체죠. 이런 것도 괜찮아요. 불 붙었어요. 지금 보세요. 불 붙었다. 에코 삼양제 불 붙었다. 지수는 이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 하나버티겨스 세비캠, 와, 그냥 이제 완전히 쏠려버렸네. 이제 그냥 2차전지네. 사람들이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이제 다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오늘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20%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여러분들보다 20% 비싸게 사는 거예요, 2차전지를. 자, 여러분들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구독, 신현식 파트너 낙법관의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이제 지수의 조정은 일단 나스닥하고 다우가 생명선 라인 때 이탈하면 이제 조정 가능성 높아요. 그건 명심하세요. 근데 조정 들어와도 2차전지는 꼬꼬꼬입니다. 꼬꼬꼬. 반도체, 로봇은 비중 축소. 이게 주식이 재밌어요. 이게 한 방이 있어요. 이게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아이고야. 이제 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딱 보여요. 안 봐도 비디오. 네. 안 봐도 비디오. 네. 뭐가 비디오죠? 안 봐도 비디오 이제. 지금 이제 이거 생각한다면 본전에 왔는데 매도할까? 이 생각이죠? 맞으면 7번. 맞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생각이에요. 아, 매도하고 싶어 죽겠어. 아, 내가 지금 고통에 6개월을 기다렸는데 이제 본전에 왔어. 아, 매도할까? 예, 매도하고 싶어 죽겠어, 미치겠어. 그거 어떻게 하라겠어요? 반대로 해라, 반대로. 내 생각과 반대로. 잠을 잘 자고.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 밥맛이 살아나고, 병원을 안 가고, 회사 상사가 얘기하면 눈을 부라리고, 그죠? 눈 부라릴 때 됐죠, 이제. 또 어깨에 힘 들어가고, 드럼은 사표 쓰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산이 한 순자산, 빚 없이 30억 이상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이거 올라온다고 눈 부라리고 어깨 힘주고 에이씨 드럼은 그만두면 되지, 이런 마음은 접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
이제 재미없어요. 이제 예, 다른 종목은 재미없어요. 누가 이제 끈기 있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재밌어요. 끈기 있게 끌고 가는 거. 미치겠어요? 맨날 똑같은 멘트인데. 내일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 가면 지각하고 눈 부라리고 상사가 얘기하면 무시하고 귀뚱으로 듣고. 잘 기다리세요. 네. 잘 기다리셔야 돼. 나스닥 다우 생명선 이탈하면 이제 코스피 빠질 거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전까지는 코스피는 잘 안 빠져요. 고점이긴 한데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행보. 이 지수가 내려가는 건 언제 내려가죠? 이제 얘기했잖아요. 나스닥 다우가 생명선 이탈하면 코스피는 빠진다고요. 반도체 빠지고 로봇 빠지고 이천지는 꺼꺼꺼꺼꺼꺼. 지금 팔면 바보 돼요. 지금 엊그저께도 봐봐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 얘기했을 때 그때 5% 먹고 판 사람들 얼마나 후회합니까? 지금 25% 수익인데. 지금 불 붙었다니까요, 여러분들. 불 붙었어요, 지금. 불 붙었어. 이제 불이 이제 이제 불이 붙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건데 안 돼, 안 돼. 하이닉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기 언제 죽냐? 오늘 내일 죽겠지. 땅 치고 해야 합니다. 지금 봐봐요. 포스코 퓨처엠 5% 먹고 팔았다는 신문 지금 딱 4일 지났는데 땅 치고 후회하죠? 네. 제가 포스코 퓨처엠 얘기했는데 에코 삼형제 전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지금 2달 동안. 에코 삼형제 정리하면 안 된다. 매도 못하시면 보유해라. 기가 막히게 저점도 다 잘 잡아드렸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종목 진단 상담은 신현식을 정가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아셨죠? 네. 자, 종목 이제 좀 이건 좀 종목 진단 상담 금지가 아니고 종목 진단 상담은 신현식을 정과자 과자 아저씨로 만든다. 과자 아저씨로 만든다. 딱 이래야지 딱 이제 안 하겠지. 네. 아셨죠? 과자 아저씨. 정과자 아저씨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번 주 안에는 하이닉스가 죽겠지. 아이고야. 오늘 지금 보니까요, 이 제약주가 이제 빠지네요. 유럽종약에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빠지네. 뭐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일동제약, 그죠? 유럽 종약기 때문에 좀 올라갔던 애들 이제 재료 노출되면서 빠져요. 전고체도 괜찮아요. 하셔도. 근데 조금 약간 이제 좀 답답할 거예요. 2차전지 다른 이제 전고체 2차전지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답답하긴 할 거예요. 어저께는 사실 지수 올라가는 게 좀 약간 적이었어요.
뭐라 그럴까? 좀 억지스러웠어. 제가 봤을 때 좀 억지 같아요. 억지. 떨려요? 여자친구 저기 소개팅 나갔나? 소개팅 나가도 안 떨리던데 저는. 괜찮아요. 하이닉스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이제 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지면 무섭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전지 섹터들은 이제 오늘의 단기 고점이긴 해요. 그럼 매도할 거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코 삼형제들은 오늘 고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팔아야 되냐? 아니죠. 단기 고점이랬지.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 잘해서 나오셔야 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잘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때 이제 못 나오면 난 몰라 이제. 내 지금 2025년 내 8번 얘기했어요. 8번. 나 그래서 뭐 여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8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맞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5월달에 저점 잡아줬고 에코프로 BM 14만원 매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매도 못한 사람은 그냥 끌고 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요번에 고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요번에 고점은 틀릴 겁니다. 제가 아마도 더 갈 거예요.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5월달에 사라고 그랬죠? 8월달에 팔으라고 그랬죠? 에코프로 BM 14만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지금 2달 버텼죠? 지금 전고점 다시 돌파했죠? 지금 8월? 안 팔아요. 팔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좀 죄송한데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배가 너무 아파갖고 나가지 마시고 좀 요거 화면 요거 좀 잠깐 보시고 저 화장실 금방 좀 갔다 올게요. 자, 요거 잘 보고 계세요. 마이크 테스트.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이천지 선수 제가 배가 엄청 아픈가 보네요. 아, 죽을 뻔했네. 아, 또 너무 지금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데, 아, 여러분들이 이천지 선수 지금 배가 엄청 아프네. 이 소변이었으면 참는데. 네. 다 도망갔네요. 300명. 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여러분들 이천지 선수 배가 아픈가? 윗골이 단다. 얘기했는데. 자, 얘기했죠? 에코 애들은, 에코 사병제들은, 오늘 혹은 내일 조종이에요. 참고하세요. 근데 공매도 한번 좀 볼까요? 예, 대처장구. 공매도. 종목별 공매도. 이 공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지.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에코 프로. 지수 이렇게 빠지면 반도체는 직격탄 맞을 거고요. 2차 전지도 영향을 좀 받을 건데, 보유. 누적 공매도 600만 주. 공매도 평균 단가 54,000원. 뭐야, 에코 프로네요. 얼마? 54,000원. 54,000원이니까. 아이고, 죽을 때 됐네. 공매도가 한 5만원대네요, 다. 에코 프로는 공매도가 5만원이니까 손실이 엄청 커지고 있네. 누적이 600만 주니까 요게 이제 적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쇼커버링. 한번 봅시다. 매도한다. 매수 들어왔다. 11%. 그 다음에 에코 프로. 기간별 한번 봅시다. 아, 이걸 보면 되는구나. 7월. 와, 얘네들 지금 공매도가 대충 봐도 5만원인데 누적 800만 주고. 아이고야, 이제 곡소리 나겠구만. 잘했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공매도 물량 나올 거예요. 에코 애들은요. 안 돼, 기다려야 돼요. 2차 전지 또 말 안 듣고 또 홀랑 팔아버려요. 또 나중에 땅치고 위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오늘 윗골이 달든 뭐 오늘 윗골이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일 조정 들어와요. 내일 2차 전지 내일 조정 들어온다고요. 그 조정이 한 2, 3일 들어올 거예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조정이 안 들어오는구나. 다음 주에 2차 전지 조정 들어온다고요.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해야 되고 못 산 사람들은 이제 조정 들어도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주면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왜 올라가지? 코스닥이 갑자기 왜 올라가죠? 알테오전? 알테오전 좀 움직이네요. 윤성이 조금 처졌네. 로버티즈가 5일선이나 11선 이탈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삼성, SK 11선 이탈하면 본격적인 조정.
로봇주도 11선 이탈하면 로봇티즈, 예, 5일선 이탈하면, 아니, 예, 5일선 이탈하면 본격적인 조정. 근데 한번 요거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셧다운, 10월 말이나 11월 6일까지 셧다운 합의 안 되면 이제 그게 악재가 될 거예요, 진짜로. 미국 시장이요. 그 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으면 7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10월 말에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뭐에 맞춰 있죠? 에이펙, 관세 합의에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악재는 셧다운이에요. 셧다운은 지금 1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주가 지수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6일에 이거 합의 못 하면 이제 이게 악재로 작용해서 조정 들어올 거라고요. 그 조정 들어오면 당연히 반도체 로봇이 가장 직격탄이고, 그럼 2차전지 어떻게 되냐? 상관없어요. 보여요. 내 얘기 안 들어서, 특히 2차전지는 내 얘기 안 들어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마음 약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뭐냐면 지금 단기적으로 30% 올라가서 윗골이 나니까 불안해요. 뭘 불안해요. 네, 봐봐요. 단기적으로 30% 올라가서 좀 음봉 나오면 이제 조정 10%에서 15% 나오면 또 아이고야 이거 오늘 팔았을걸 이러고 불안해요 막 이러는데 뭘 불안해요. 못 먹어도 쓰리고인데 쓰리고요 지금은. 쓰리고 아셨어요? 마음 약한 사람은 정리해야지 뭐 어떻게 해. 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포스코 퓨처엠도 뭐 5% 먹고 파는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못 먹어도 쓰리고라고요. 못 먹어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지금 단타 치는 게 좋을까요? 뭐 단타를 쳐요 지금.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지. 단타를 쳐서 눌림목에 오면 다시 사서 끌고 가면 괜찮은데 안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안 오고 갈. 그리고 예상보다도 조정이 들어와도 저는 원하는 가격까지 안 오면 안 사거든요. 그럼 놓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밑꼬리에 달던 윗꼬리에 달던 뭐 옆꼬리를 달던 옆구리가 터지던 뭐 윗꼬리가 터지던 뭐 납죽되던 뭐 망치가 되던 영망치가 되던 파랭이가 되던 양봉이 되던 그냥 갖고 가는 거라고. 열받아서라도 갖고 가야지 여러분들. 아니 삼성전자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얘네들도 2배씩 가는데 지금 30%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또 이게 안 나오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조정이 나와줘야 지수가 조정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인버스는 조정폭을 이제 그때 봐야 되니까. 다른 섹터를 해라. 없어요 할 게. 섹터 할 게 없어요. 할 거 있으면 드렸죠. 아이고야. 그래 어저께 좀 과하게 오버슈팅 했어요. 우리나라 재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소외주들은 이제 한번 올라가면 그냥 지금 사실 2달 동안 되게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2달 동안 힘들었는데 그 2달 동안 힘들었는데 이거 올라가는 거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그냥.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지금 9시 41분. 테크윙도 좀 올라가고 삼성전자 좀 빠지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두산의 에너빌리티는 좀 별로입니다. 화장품은 이제 언제 올라가요? 이제 10월 말일 날 만약에 그 정상회담 안 되고 틀어지고 히토리오 수출 규제 안 풀고 그러면 그때 올라가겠죠. 예. 그때 올라가요. 두중이가 현대차보다 시총이 높아요. 그래요. 오늘은 좀 희한하네.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대네요. 아이고. 로보티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만 4천 원에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상에. 그럼 조정입니다. 18만 4천 원. 저기 저출산 관련주는 윗골이다고 좀 밀리네요. 전진건설로봇. 얘도 윗골되고 밀리네. 저는 어저께 사실 좀 조정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신기해. 네. BM은 공매도가 얼마나 있나요? BM 공매도가 얼마나 있나? (13만원) 한 2만원 정도 되겠네요. BM은 공매도 쇼커버링 나올 때 됐네. 제가 사실 지금 인버스가 좀 미스나서 그렇지, 인버스도 저는 저기에요. 시간이 걸리지 크게 손해본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희한하네. 오늘 저기가 좀 조만간에 좀 해야 되겠네. 비만 치료제 주식들이 좀 잡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 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합시다. 지금 두 개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종목 두 개가 빨리 정리가 안 되네. 지수가 5,000포인트 가지 6,000포인트 가지 모르고요. 그죠? 지수는 이렇게 갔다가 다이렉트로 5,000원 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장이 좋더라도 다이렉트로 못 가잖아요. 그죠? 눌렸다가 이렇게 조정 주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눌림 턴할 때 이런데 팔아, 이런데 털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눌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인버스터 쪽에 여기서 뭐 사는 게 좋죠? 배당주 사서 배당락 전에 그냥 10% 이상 수익 나면 그냥 정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죠. 에코 설명 이제 월요일날 조정 들어오니까 참고하세요. 네, 팔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싶은 대로 매매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팔고 싶고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럼 누가 유리하죠? 갖고 있는 사람 유리하죠. 네, 어차피 지금 사고 싶어서 지금 넘쳐 흘리는데. 근데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동성들이 올라가요. 그 유동성들이. 2차전지로 가겠죠. 그리고 또 2차전지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누가 지금 죽어요? 공매도 애들이 지금 물량 많잖아요. 600만 주, 800만 주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손절성 물량 쇼커버링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공매도 친애들이 이제 시겁시겁 할 거예요. 냅둬요. 그냥 냅둬. 공매도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에서 본격적인 물량 나면 그 금액들이 2차 전지를 못 사서 안 달랄 거예요. 그냥 잘 갖고 계시면 돼요. 30%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잘 갖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2160명 들어와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지금은 못 먹어도 꼬여요. 지금 이제 기회를 사실 조방원하고 반도체 놓친 기회를 2차 전지에서 회복하셔야 돼요. 삼성에서 메시지가 왔구나. 삼성 로지텍. 아이고야. 선물이 더 올라가네. 이 다음 업종이 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조방원, 2차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업종이 안 보입니다. 팔면 안 되는데. 팔면 안 돼요. 2차전지 팔면 안 돼요. 근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제 2차전지 고점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가긴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고점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 털어요. 그리고 10% 올라갔을 때마다 계속 절반씩 털어요. 아셨죠? 네. 이해했으면 7번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해했으면 7번.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나중에 2차전지 고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면 3분의 1. 적극적으로 해보면 절반. 그리고 그 가격에서 계속 5%, 10%, 5% 올라갈 때마다 계속 절반씩 줄여요. 5% 올라면 또 절반, 5% 올라면 또 절반, 막 그렇게 팔아요. 네. 그렇게 파세요. 네. HMM은 왜 이렇게 축수가 있냐?
해운주도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제 눈에는 이제 나중에 해운주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한번 할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엄청 소외돼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테마가 이제 끝나면 카카오 그룹주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안 들어갈 건데,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야,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는데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아, 엔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엔터주도 이제 어디 주식이죠? 여러분들? 중국 수혜주죠? 네. 나중에 한번 좀 봅시다. 지금은 좀 별로 좀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애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바로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오래. 카카오 그룹에서 생각하는 이유는 똑같은데 맨날 똑같아요. 생각하는 이유는 1. 좋아 보여서. 2. 갈 것 같아서. 맨날 이래요. 전력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뭐 물어보시기? 해운은 해운도 갈 것 같아서. 감으로. 감이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디안 기우제. 인디안 기우제. 아, 하이닉스가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네. 확 빠져줘야 되는데. 반도체가 조정이 확 들어와줘야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막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 대 보유해봐야 수익이 30%인데 2차 전지는 지금 이틀 보유하면 30%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중 조절만 잘했으면 이제 반도체 소외됐던 거 수익률 한 방에 커버하는 거죠. 게임주. 게임 업종은 잠깐만요. 넥스. 게임주들은 제가 게임을 안 해서 몰라요. 농담이고요. 게임주들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조정.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어떤 업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그냥 왜 이유를 물어보면 다 이거예요. 좋아 보여서 갈 것 같아서. 네.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게임은 조금 있어야 돼요. 게임은 아직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요. 2차 전지가 제가 보유하라고 했는데 매수 포인트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지금 괜찮긴 한데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는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게임주도 제가 이제 봐서 할 수 있습니다. 메리트는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진짜 많이 빠졌네요. NC. 와. 크래프톤은 완전 맛이 갔네요. 저 크래프톤 같은 애들은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조종이 좀 아직 멀었어요. 크래프톤은 안 될 것 같고. 게임주 할 거예요. 나중에 수나메로다가. 기다리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게임주는 있습니다. 게임 업종도 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도 지금 방송이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2차 전지주들 많이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떤 성과가 좀 보이니까 되게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포트에 2차전지 하나 갖고 있는데 비중 30%까지 제일 많아요. 그거 이제 회원님들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확 실어버리려고 했는데 네, 저 유료 회원님들 2차전지 비중 확 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사세요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비중 30%까지 사고 다음날 또 안 사시면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다. 꼭 사야 됩니다. 그 드렸고 매도 계획은 없어요. 매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어저께 오리엔트 전공인가요? 가는 척 하면서 안 가니. 아유, 징글징글하네. 갈 거냐 말 거냐. 징글징글, 징글징글. 자, 오늘 이제 저와 할 시간, 마지막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네, 한 주간의 정리 잘 하시고, 네,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현식 파트너 낙폭과대 유튜브 및 텔레그램 채널 링크 올라면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영상 올릴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업종들 들어가야 될 주식들 이런 것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세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